망하지 않는 업종이 있다, 생존율이 90% 이상인 업종이 있다. 뭐 편의점이나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나 보습학원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생존율이 90% 이상이다. 그리고 3년 내에는 뭐 70몇 %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이상 생존율을 얘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자영업이 매우 생존율이 낮다라는 판정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편의점이 생존율이 높다. 과연 생존율이 높은 걸까요? 아니면은 편의점 그 의무 이제 영업 기간 때문에,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년 이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나 뭐 이런 이제 펜션 같은 것들, 마찬가지로 그걸 지으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하자마자 바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발효 쳤고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습학원은 잘 모르겠고요. 참 씁쓸하죠. 뭐 통신 판매 이런 것들은 생존율이 되게 낮다라고 얘기하죠. 1년 생존율도 뭐 70%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3년까지 가보면은 거의 아마 4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빡세답니다. 업종별로도 이렇게 생존율이 널뛰기 하듯이 되게 편차가 크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며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자영업의 세계는 훨씬 더 척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 고참들이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하지 마라, 뭐든 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냐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진심 어린 뼈아픈 경험들이 담겨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실직하고 난 이후에, 퇴직하고 난 이후에 가지고 있는 돈을 한 달에 300만원, 400만원씩 깨먹으면 그래도 1년에 한 4천만원, 5천만원 정도 쓰면서 버틸 수 있지만, 자영업 가게를 내서 1억, 2억, 3억 날려먹는 거는 훨씬 더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라리 돈을 꺼내 쓰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자영업을 하는 상가에 들어가서 월세를 내면서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왜냐? 워낙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네들은 괜찮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을 수 있을까? 나을 수 있을까? 별일 없을까? 라는 걱정들이 많이 되죠. 되게 씁쓸한 이야기가요, 참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저의 친한 친구 녀석들도 가게를 하다 답이 안 나와서 접는 이들도 적지 않거든요. 저의 가족 중에서도 올해 초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냐? 장사가 안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씁쓸하죠. 어느 정도의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야 충당이 되고 답이 나오는데, 재료값은 너무 많이 오르고, 그렇다고 판매하는 음식 가격을 왕창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딜레마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고심한 끝에 접은 겁니다. 가게를 폐업했죠. 이게 한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했죠. 왜냐, 고생해서 무릎 나가고 허리 나가고 이 몸을 갈아서 가게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되돌아보니까 남은 게 없더라는 겁니다. 약간의 손해를 보고 빠져나왔는데 참 고생 많으셨죠. 근데 그런 사례가 여기저기 한둘이 아닌 거죠.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가게를 시작했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돈을 더 덜해야지 빠져나올 수 있는 되게 씁쓸한 현실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죠. 저 또한 이제 지나온 시절을 되돌아보면요, 저는 호시절에 자영업을 2번 했었는데 좋은 시절에도 망했습니다. 저는 때려 죽여도 자영업이 저하고 안 맞더라고. 2번 실패를 하고 나니까, 학습 비용을 많이 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해보지 않고도 깨닫는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인데, 저는 꼭 당해보고 나야, 겪고 나야 그걸 아는 성향이라 참 어떻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나와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아주 젊었던 시절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예 욕심이 없다라는 거, 그게 어쩌면 다행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함부로 여행을 바라거나 함부로 기대하고 사업을 자영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염려스러운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뭘 먹고 살아가야 되나 라는 고민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든 임금 노동자든 누구든 다 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최소한 내 돈이 깨지는 건 막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임금 노동자로 살면 월급이 적으면 200 몇십만 원, 많으면 400, 500 혹은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마이너스는 없는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부터 이 플러스까지 이 간격이 너무 크니까요. 임금 노동자는 그래도 일하면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장사만 계속 하시다가 장사를 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월세가 나고 직원 급여를 줘야 돼서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가게는 가게대로 하고 남은 시간 쪼개가지고 또 아르바이트해서 직원들 임금을 챙겨줬는데, 그러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가게를 접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임금 노동자로 남의 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뒤늦게 임금 노동자로 일하는 것에 발동이 걸려가지고 투잡 쓰리잡 하면서 되게 만족스러워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하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열심히 하고 노력만 해도 더 애썼더니 돈이 왕창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쌓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가게에서 아무리 발병치고 아무리 애쓰면서 일을 해도 자기가 노력해도 돈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계속 나고 계속 사면초가에 놓였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돈이 벌리니까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참 사람마다 처해 있는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서 지금 느끼는 것들을 다르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는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 좀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감사하죠. 회사가 안 망하고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그 속에 있는 제가 또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끝까지 버티겠다라고 각오하고 다짐해도 제가 속해 있는 회사가 망하면 제가 실직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회사가 살아야 제가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회사가 살아있고 제가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이다라는 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